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막가입니다. 더 막내 작가의 준말입니다. 아직도 일본인이냐고 묻는 분들이 계셔서 셀프 소개 한번 해봤습니다. 다나카? 네. 다나카냐? 아직도 이러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더 막내 작가의 준말 더 막가입니다. 6873님, JB 오늘이 무슨 날이게요? 화요일이요. 아침에 조간을 봤으면 모를 일이 없는데 뭔데요? 어느 신문 조간 일면에 떡하게 사진도 찍혔었는데 왜 다듬으세요? 그냥 말하세요. 말해. 점자의 날입니다. 네. 네. 그러면서 6873님이 더욱 많은 점자책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챙겨주셨어요. 네네. JB도 기억하시고요. 네. 신틀맨님, 친구들과 회감 여행 베이징에서 본방사수합니다. 오, 베이징 거셨어요. 예. 회갑 기념으로. 그러신가 봐요. 요즘 회갑 잘 안 챙기는데. 아니 근데 또 여행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행에도 참 좋은 친구죠. 시선 집중이. 그 베이징만 다녀오시는 거 아니죠? 뭐 여기저기 둘러보시는 거죠? 그러게요. 지금은 베이징이라고 올려주셔가지고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 나라 절경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려면 꽤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TV로는 많이 봤어요. 뭐 장가개니 뭐니 되게 많이 봤는데. JB도 가서 현장 중계 좀 합시다. 장각의 절경 지금 어떻습니까, JB? 아 무서워서 못 가요. 뭐 거기는 제가 고소공포증 있어갖고. 무서워서 못 간다고요? 네. 아, 그냥 밑에서는 보겠네. 밑에 이렇게 올려다보는 거. 네, 한번 합시다. 현장 네. 생중계. 네. 좋을 것 같고요. 이달기님, JB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JB는 안 보여도 우리는 JB가 없으면 겨울에 팥 없는 찐빵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민망해질까 이렇게. 네. 네. 아, 뭐 찐빵에 팥 없으면 큰일 나니까 JB 없으면 큰일 난다고 올려주신 거잖아요. 네. 갑자기 붕어빵 먹고 싶네요. 아 그러게요. 네. 네, 어떻게 오늘 티키타카도 만족하셨는지 모르겠네요. 4788님이 오늘은 춥지 않아 산책하기 참 좋아요. 더마카 종배영의 티키타카 참 좋아해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오늘 좀 손발이 안 맞은 것 같은데 내일 더 분발해 보겠습니다. 뉴스 챙겨드릴게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걸까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폭로를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을 마친 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을 공개를 한 건데요.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제가 안 했던 말씀을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그러셨습니다. 이 폭로를 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색한 미소만 지었고 추가 질문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변호인단 등 저희 모두 처음 듣는 이야기이며 윤 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윤 전 대통령은 수차례 한동훈을 내가 왜 체포하거나 잡아오라고 하겠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분명히 말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후에 나온 입장문이었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 저 말을 한 딱 그 순간 사실 몇 초의 정적이 좀 흘렀어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증인 오늘 새로운 얘기 많이 하시네요? 라고 하면서 약간 좀 허탈하게 웃는 그런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차해서 보면 됩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체포 대상으로 불러졌다는 명단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자, 그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과 곽종근 전 사령관의 어제 폭로를 한번 비교해서 보십시오. 상당 부분이 중첩이 됩니다. 자, 곽종근 전 사령관이 말한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들 이거와 홍장원 전 차장이 아무개 하면서 쭉 이야기했던 것은 거의 일치합니다. 지금 언론은 곽종근 전 사령관 발언 중에 한동훈이라는 이름 석자에만 주목을 하는데 곽종근 전 사령관은 한동훈이 하고 일부 정치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을 시키면 상당 부분이 일치를 한다는 겁니다. 자, 홍장원 전 1차장 증언엔 체포만 담겨 있었던 건데 곽 전 사령관 폭로엔 체포 후까지 담긴 거 아니겠습니까? 총으로 쏴서 죽인다라고 하는.
자, 이러면 누구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 이건 금방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의 폭로를 그냥 허투루 들을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오히려 곽종근 전 사령관이 폭로를 더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는 한동훈 외에 일부 정치인들이라고 했는데 그 일부 정치인들 호명했다고 하니까 이름을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누구누구였는지도 다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장원 전 차장이 받아 적었다라고 하는 정치인들 명단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은 거고요. 하나 더, 홍장원 전 1차장에게 체포 명단을 불러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인영 당시 방첩 사령관이었었습니다. 이 사람이 부른 체포 명단은 도대체 언제 누구에게 들은 건지도 사실은 내란 특검이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거라고 한다면 10월 1일 전이냐 후이냐부터도 하나하나 또 다시 퍼즐을 맞춰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어제 폭로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에 이은 제2탄 성격이다. 이렇게 성격 교정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곽종근 전 사령관이 추가로 명단을 공개할지 시선 집중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JB가 교차 증언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재판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을 좀 꺼리는 듯한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서 증인 신문을 2번이나 했다. 이 재판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기현 재판장은 헌재에서 한 것은 내용을 잘 모른다. 혹시나 재판에 영향을 받을까 봐 내용 자체를 안 봤다라고 했거든요. 홍장원 전 차장의 증인신문이 이어질지도 좀 시선 집중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꺼리겠죠. 지금 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곽종근 전 사령관 일부 정치인들도 마저 공개를 하고 홍장원 전 차장 불러서 그 명단 이야기 한 거고 그러면 그 재판부에서 비교하면 각이 금방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이 금방 나오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걸 좋아라 하겠습니까? 피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홍장원 증인 채택을 꺼려하는 것이겠죠. 오히려 그게 또 하나의 방증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데이지님 개인 감정이 섞인 반국가 세력 명단이었을까요? 라고 올려주셨고 이인수님 듣기 싫은 말하고 자신의 말 안 듣는다고 총을 쏜다고요? 본인의 최측근이었던 사람을 제거하려고 했다니 끔찍합니다. 아니 뭐 총을 쏴서 죽이겠다고까지 얘기해놓고 무슨 뭐 경고성 계엄이었느니 무슨 계몽이니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네, 나라의 질서를 위한 거라고 좀 했었죠. 두껍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두꺼운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네, 특검발 또 다른 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내란 특검이 어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 이렇게 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네, 관심은 발부가 될 거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적용된 혐의는 고의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혐의와 관련해선 관련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증거인멸, 즉 말맞추기 개연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부 여부를 가르는 쟁점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혐의 입증, 즉 범죄 소명 정도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간접 증언 정도만 확보했다면 영장을 청구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 그 이상의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을 언급하면서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물증을 제시했었습니다. 특검이.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대통령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 CCTV 영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를 하면서 그날 밤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적이 어떠했는지를 제시를 하면서 영장 청구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CCTV 영상에 준하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했는지 이게 초미의 관심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네, 최근에 나왔던 보도에 따르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먼저 귀뜸을 듣지 않았냐 이런 걸 지금 계속 의심을 또 받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거에 근거로 특검이 제시한 게
지난해 11월 29일 그러니까 계엄 선포 나흘 전이죠. 그때 대통령 관저에 출입한 기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대를 한 적이 있냐 뭐 이런 걸 이제 특검이 추궁을 했더니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독대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날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거지 뭐 그렇게 독대한 자리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뭐 그럼 추가적인 또 증거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관저 영상이 나오는 걸까요? 네. 네, 그리고 한편 김건희 씨가 보석을 청구를 했더라고요. 네. 그냥 그거는 뭐 굳이 여기 평할 이유 없고요. 재판부 판단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브리핑에서 한미 관세 협상 양해각서 및 조인트 팩트시트 합동 설명 자료 한국말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금주 발표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양국 간에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팩트시트는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강훈식 실장의 설명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언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게 트럼프 대통령 마음 아닙니까?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도장 찍는 게 상책이다. 그래서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어제 이런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은 발표 시점을 협의 중에 있고 통상 분야와 그리고 안보 분야를 모두 이제 아울러서 발표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의 사항을 전반적으로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협의 중에 있다, 뭐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왜 이 발언에 주목을 해야 합니까? 자, 공동 팩트시트의 통상과 안보 분야를 모두 아우른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강유정 대변인은.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강유정 대변인이 말한 안보 분야가 뭘까가 궁금해서 지금 시선 집중하는 건데요. 방위비 증액을 말하는 겁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핵 추진 잠수함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모두를 다 팩트시트에 담겠다라는 건가요? 그게 좀 모호하고 어디까지 정리가 된 건지가 궁금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관련해서 어제 정부 관계자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 발언인데요. 안보 팩트시트에는 필리 조선소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했던 말이 지금 보도를 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조선소도 훌륭하다는 취지로 답을 했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서 그러면 그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것인가에 대해서 양국 정상이 의견이 접근이 되질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고위 관계자가 팩트시트에 건조 장소가 어디다라는 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거는 뭐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걸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데 그런데 관세 협상과 안보 분야를 같이 아우르는 팩트시트를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보와 관련된 내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적시하는지 이게 궁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차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큰 틀의 합의만이 담길지 뭐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 아주 한참 전이긴 하지만 앞서서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에 팩트시트는 A4 용지 기준으로 한 서너 장이 될 거고 양해각서는 조항 개수가 25개에서 30개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었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올지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어제 한국에 왔잖아요. 어제 한미 국방장관이 같이 JSA를 갔었는데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얘기를 나눌 거다라고 어제 SBS가 단독 보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한미 연례안보협의 회의가 이제 있는데 있죠. 이 자리에서 이 핵추진 잠수함 얘기는 안 나온다는 또 보도도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계속해서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2022년 6월 19일 집들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대통령입니다라는 이름의 행사였다고 하는데 인근 지역 주민과 어린이, 소상공인 등 4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행사에 들어간 예산이 2억 7천여만 원이었는데
감사원이 이 행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어제 발표를 했어요. 행사 예산 전액을 LH 등 다른 기관에서 편법으로 전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감사원이 공식 이제 발표를 해서 나온 거긴 하지만 이미 그 전에 제기됐던 의혹이었고 알려졌던 사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새롭지는 않고 네. 눈길을 끄는 건 다른 대목인데요. 첫째, 이 행사를 진행한 주체는 경호처였습니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가 뭐냐? 예산 전용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실무 추진 수장이 예산 전용을 했는데 그걸 몰랐다. 납득이 되십니까? 두 번째, 경호처는 비공식 임시 조직단을 신설을 해서 이 행사를 준비를 했는데 임시단의 업무 범위에 대통령 경호 업무가 아닌 용산공원 홍보 등의 업무를 포함을 시켰고 이건 월권했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가 곧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경호처 직원으로 임명할 수 없는 자신의 육사 동기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서 단장에 앉혔다고 합니다. 정실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참 너그러운 감사원 아닙니까? 네. 네, 내란 척결님이 감사원이 너무 느리네요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3년 만에 감사 결과가 나온 것도 그런데 책임 소재도 분명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끝입니까? 글쎄요. 이걸로 끝일까요?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어찌합니까님이 그냥 허탈합니다. 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라고 하셨거든요. 한 소식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왕릉뷰 아파트 논란 기억하십니까? 세계유산인 경기 김포 장릉 앞에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던 겁니다. 기억들 하실 텐데 서울에서 비슷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32일 서울 종로 세운 4구역 재개발 계획 변경안을 고시를 했습니다. 건물 높이를 올리는 그런 안이었는데요. 종로 쪽에 있는 건 55m, 청계천 쪽에 있는 건 71.9m였던 높이 제한을 각각 101m와 145m로 훌쩍 높여준 겁니다. 그러자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종로 쪽 높이를 98.7m, 청계천 쪽 높이를 141.9m로 하는 건물 건립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세운 4구역 앞에 세계유산인 뭐가 있느냐? 종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국가유산청이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세계유산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세계유산 협약국들의 유산 영향 평가를 받도록 권고했고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세계유산 영향 평가를 명문화한 세계유산법 시행에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 문화유산위원회는 2014년에 이 구역의 최고 높이를 71.9m로 정한 바 있는데 이번에 새로 제출된 건립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고 높이를 145m로 지금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2배로 높였다는 겁니다. 자, 세운 4구역은 남쪽에 있고 종묘는 북쪽에 있습니다. 해는 동에서 떠서 남을 거쳐서 서로 갑니다. 그러면 해가 남쪽에 있을 때 145m 건물이 있으면 그 그림자는 어디까지 미치게 될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